6일 오전 7시가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두산 베어스 김재현 선수가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을 했지만 포스팅 마감 시한을 넘기도록 이제 좀 구체적인 협상이 없어서 무응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번 주부터 암울한 기운이 그죠? 계속 이렇게 몰려듭니다. 뭐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게 뭐 그냥 아무 반응이 없다. 그래서 무응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마지막 반전은 없었다. 네. 마지막 반전이 없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조금 나오긴 했어요. 최근에 들어서 뭐 마이애미 말린스가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복수 구단이 좀 자료를 요청했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김재현 선수의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좀 급하게 서둘렀다. 네. 이야기들이 많죠. 사실 이제 김재환 선수의 해외 진출 배경은 프리미어 12에서 60일 정도의 이제 1군 등록 일수 그죠? FA 등록 일수를 보장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포스팅 자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2019년 모두가 마치고. 예상했던 것보다 1년이 당겨진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기회가 됐다. 그렇다면 바로 선언을 하자.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선언을 한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 계속적인 악플에 좀 시달렸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네. 뭐 약물 관련해서도 악플이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본인도 그런 부담이 좀 있었다. 그것도 보입니다. 네. 에덴 측에서도 그런 설명도 조금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왜 실패했느냐. 네. 홍보 부족, 홍보 부족만 보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너무 좀 급하게 서둔 측면이 있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에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그동안 그 전 사례들을 보면 뭐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강정호 선수, 박병호 선수 사례들도 보통 한 최소 1년 정도 전부터는 맞아요. 좀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계속 그 의사를 밝혔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게 메이저리그 구단들도 결국 한국 야구 소식을 직접 체크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시아 지역 이제 직원들을 파견해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뭐 정보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 이제 대부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좀 미리 좀 언급이 더 많았다면 그렇죠. 구단들도 조금 더 준비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스카우팅 네. 리포트를 계속 만들어서 이것을 좀 쌓아난 다음에 이 자료들을 또 검토를 하고 그죠? 네. 또 거기 위에 있는 치프가 또 보고 해서 또 위에 올리고 단장이 보고 사장이 결정 이런 단계를 밟게 되는데 그 단계가 네. 전혀 없었고 또 하나는 진짜 얼마나 좀 갑작스러운 선언이었냐면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이 지난 이제 11월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재환 선수가 면담을 요청하는데 프리미어 10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면담을 요청하길래 무슨 선물 사왔느냐. 선물 사왔나?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농담이지만 나중에 해외 진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네. 깜짝 놀랐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네. 아무래도 참 이 상황이 조금 안 좋았다. 물론 뭐 선수 본인은 오랫동안 이제 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꿈도 있었고 네. 이제 본인은 아마 준비를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국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근데 좀 여러모로 약간 갑작스러웠던 부분이 김재환 선수에게는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제 네. 메이저리그 구단에서 봤을 때 김재환은 좀 그냥 완전히 누굴까? 이게 미지의 선수. 그죠? 미지의 선수를 어떤 선수인지 보는 첫 번째는 뭐 영상도 있겠지만 사실 그 선수의 스탯이잖아요. 네. 기록이지 않습니까? 기록인데 기록을 보다 보니까 올해 기록은 그냥 홈런이 15개입니다. 수비는 그렇다고 뭐 특별한 장점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스피드를 가진 선수도 아니고 코너 외야수는 뭐 장타력이 기본인데 그러면 15개밖에 못 쳐? 2018년에 44홈런이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2018년에 15홈런이고 2019년에 44홈런이었다 그러면 이야기는 정말 달라졌겠죠. 네. 임팩트가 많이 좀 부족했다. 18년이 끝나고 MVP를 차지한 상황에서 또 도전을 했다면 결과가 조금 달랐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때였으면 좀 더 이야기가 좀 달랐겠죠. 이래 가지고 하고 할 말이 많잖아요. 내세울 부분들도 많고. 네.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리그의 타구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홈런이 얼마큼 줄었니 어쩌니 하지만 보니까 15개?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김재현 선수의 네. 국내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이제 스포티즌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포스팅 이제 무응찰로 마감을 한 후에 네. 그래도 김재환 선수의 이제 도전 표명 의지를 좀 공식적으로 밝혔고 메이저리그 구단들에게도 좀 일종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재환 선수가 좀 목표로 했던 도전 시기는 이제 1년 후죠. 2020 시즌이 끝나고 오기 때문에 좀 그래도 의미는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건 그냥 자위하는 수준이죠. 그냥 일이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여러 가지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참 남들 보기 참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리그 자체에서도 이게 뭐 좋은 일은 아닌 거죠. 무응찰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그 부분이니까 그래도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거로 그래도 우리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내년은 좀 나아질 거고 우리가 홍보라도 한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올해 그냥 나갑니다. 이제 미리 포스팅을 대기하고 있는 김재환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라고 한다 해서 내년에 무조건 유리해질 건가? 그러진 않아요. 결국은 2020년의 성적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네. 결국 그 성적을 가지고 또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건 그냥 뭐 에이전트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겠죠. 의미를 좀 찾아서 이야기를 하겠죠.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네. 이 부분은 좀 준비 부족이 맞아요. 급작스럽게 했을 때는 뭐랄까 좀 부정적인 측면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선수가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데미지 같은 것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낙관적이었다. 너무 그냥 네. 야 시작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할 곳은 아니거든요. 메이저리그가 절대 그렇게 허술하지 않죠. 허술하지 아마 않고. 뭐 김재환 선수나 본인이 느낀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이전트사에 따르면 김재환 선수가 현재 미국에서 개인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포스팅하고는 상관없이 좀 그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좀 협상이 급 진정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이제 미국 현지에서 좀 더 수월하게 계약을 좀 체결할 수 있었을지 그렇죠.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두산은 김재환 선수가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좀 가장 빠르게 만나서 연봉 협상하는 협상을 거죠. 이제 해야 되죠. 연봉 협상 그냥 네. 스프링 캠프 참가하고. 네. 그러니까 2020년은 두산의 4분 타자로. 그럼요. 그죠? 원래 예, 그냥 하던 그냥 거 하던 하는 대로 거니까. 하던 대로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잠시 작은 좀 약간 부끄러웠다. 아유 좀 낯이 약간 붉어졌다. 뭐 그 정도인 거죠, 뭐 그죠? 그냥 원래 하면 하는 거니까요. 네. 뭐 멘탈만 잡으면 돼요. 이제는 막 멘탈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김재환 선수가 2020 시즌 올 시즌이 끝나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이제 도전 가능한 후보 선수들이 이제 뭐 나성범 선수도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김하성 선수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도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학선 선수는 네. 내야수고 유격수고 오히려 김재환이나 나성범 선수보다는 김하선 선수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어요. 네. 내야수니까 내야수의 거포형이기 때문에. 유격수로 네. 뭔가 자기가 더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부분인데 나성범 선수와 김재환 선수는 너무 비슷한 유형입니다. 네. 아마 두 선수는 여러 가지로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그죠? 나이도 비슷하고요. 네, 32, 31인데 네. 그래서 또 외야수의 자타, 급포 스타일이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솔직하게 그죠? 주루, 수비 이런 능력까지 다 판단하다 보면 김재환보다 오히려 나성범 선수가 좀 낫다는 판단 몇 분들이 하세요. 일부에서는 네. 좀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나성범 선수는 지금 무릎 십자인대 수술이죠. 부상 여파가 어느 정도 빨리 좀 회복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면 좀 운동 능력 저하가 오는 그런 위험성이 좀 있죠. 네. 그 부분을 털어내야 되고 그런 우려를 털어내야 되고 네. 그래서 김재환 마찬가지입니다. 나성범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올해 성적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네. 상당히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두 선수가 한꺼번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게 뭐 나가는 입장에서는 둘이 같이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김재환 선수가 잔류를 하게 되면서 두산의 이제 외국인 타자 계약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 선수하고는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두산은 이번 주 내로 이제 외국인 타자 계약을 마무리 짓겠다. 네. 이제는 정말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고요. 페르난데스 선수는 지금 미국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두산의 이제 최종 결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직 액수를 아마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액수를 보고 사인을 하겠죠. 근데 또 다른 이제 후보도 있었는데 그 선수와는 좀 사실상 계약이 좀 힘든 상황이 이제 됐고요. 뭐 홈런을 네. 칠 수 있는 선수가 김재환 선수를 확보를 했으니까 네. 그죠? 자 페르난데스 선수 같은 약간 그죠? 네. 중장거리 중장거리 선수가 또 이미 좀 검증이 된 선수를 또 찾기가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띄는 대체 카드가 없는 이상 페르난데스 선수와 아마 수일 내로 계약을 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그죠? 자, 근데 이번에 김재환 선수의 포스팅이 이렇게 무엉찰로 끝나면서 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다, 그죠? 전체적으로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에서는 역시 투고 타저다. 네. 예, 투수들이 좀 더 유리하다. 한국과 일본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번에 김재환이 이렇게 무엉찰이 됐는데 일본의 이제 국가대표 이루수죠. 기쿠치 료스케 이 선수도 그냥 30살인데 꿈을 접고 히로시마하고 잔류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연봉이 뭐 4년 계약인데 연봉이 3억 엔이더라고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데 뭐 이 정도면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일본 야수는 2명은 또
그죠? 네. 포스팅으로 또 진출을 합니다. 스스고 요시토모와 이제 아키하고 쇼고 선수. 갖고 또 요미우리의 에이스였던 야마구치 슌 선수도 토론토에 네. 이제 류현진 선수와 같이 이제 가게 그렇습니다. 됐는데요. 자, 근데 우리는 보면 이제 김재환 선수는 실패를 했지만은 김광현 선수는 또 네. 나가게 됐고, 근데 일본의 야수들이 한국 야수들보다 뭔가 조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리그의 수준도 있어요. 네. 일본이 당연히 높죠. 우리보다 수준이 조금 더 높은데 이 수준도 있지만은 이전에 보여줬던 선수들을 알잖아요. 네. 메이저리그가 뭐 이치로라든지 마세 히데키라든지 뭐 봤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KBO 출신 야수 메이저리그는 성공 사례가 좀 많지 않아요. 네. 강정호 선수가 잠깐 반짝했지만 뭐 음주운전 파문 속에 그냥 또 허송세월도 하고 이후에 부상 뭐 그 전에 부상도 했지만은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꽃을 피우지 못한 측면이 있고 네. 뭐 박병호, 김현수, 황재균, 이대호는 뭐 이거 성공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뭔가 이 한국 야구 특히 야수들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개척자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네. 봐집니다. 네. 뭐 보니까 제가 일본 언론 이제 뭐 일 때문에 네. 매일 체크를 하는데 네. NPB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선수들이 이제 너도 나도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에 메이저리그 가겠다 이렇게 좀 선언하고 야수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좀 도전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한국 선수들도 또 같은 아시아 선수로서 일본 선수들 야수들도 좀 야수들의 성공 사례가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조금 더 네. 이런 시도들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김재환 선수가 여러 가지로 네. 좀 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좀 이렇게 준비 없이 가면 이런 결과도 얻을 수 있다. 좀 더 냉철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봐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